안녕하세요. 서정적인 책방의 강서정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직 좀 쌀쌀하기는 한데요. 늦겨울과 초봄의 날씨가 공존하는 요즘인데요. 2월이 후딱 지나고 이제 어느새 3월이 되었습니다. 1년 중에서도 가장 짧은 달이 2월이잖아요. 날짜로 치면 별 차이가 없지만 그래서인지 체감하는 그 느낌은 엄청 시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2월 달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날이 굉장히 많았고 약으로 좀 많이 버텼던 달이었던 것 같고요. 3차 백신도 맞으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더 저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시간만 훅 지나갔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2월에 주문했던 책을 아직도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고 3월의 책은 이미 또 도착을 해 있어서 2월에 주문했던 책과 3월에 주문했던 책을 두 영상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에 주문했던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2월에는 총 3권의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한 권은 ESG 관련된 책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고 공부를 좀 하려고 주문했던 책인데요. 이미 앞서서 오래전에 ESG를 실천해왔던 글로벌한 국가나 어떤 기업의 좀 깊이 있는 정책들의 사례를 좀 살펴보고 싶어서 책을 주문했는데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좀 다른 방향의 책을 주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ESG에 관한 조금 깊이 있는 다양한 정보나 데이터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실려져 있어서 제가 원했던 방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었던 ESG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ESG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기업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그 삶이 나아가야 할 비전이나 어떤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울 때에도 깊이 있는 ESG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다면 좀 더 올바른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인 삶에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쯤 ESG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나머지 2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권 중에서 일단 평범한 인생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체코 출신의 작가 가렐 차페크의 소설책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발견을 하고 또 카렐 차페크라고 하는 작가를 알게 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자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체코 출신의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첫 번째 프란츠 카프카 있고요. 그리고 보흐밀 흐라발, 그리고 밀란 쿤테라까지 체코 출신의 작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들이 쓴 작품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들 못지않게 체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국민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렐 차페크를 내가 몰랐다니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말 책망을 하면서 이 책을 바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체코 출신의 작가였고요. 그리고 이 책 평범한 인생의 책 표지는요. 카렐 차페크의 형인 여기 있습니다. 표지 그림 요제프 차페크라고 하는 작가의 그림으로 표지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카렐 못지않게 요제프라고 하는 형은 굉장히 유명한 미술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렐 차페크의 대표적인 작품을 좀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RUR, 로숨 유니버설 로봇이라고 하는 희곡 작품인데요. 카렐 차페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고 로봇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먼저
쓴 사람이 또 카렐 차페크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개를 키웠다 그리고 고양이도 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요. 정원 가꾸는 사람의 12달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삶이나 인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글을 좋아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른 책보다는 이 책을 가장 먼저 선택을 했는데요. 좀 위험한 선택이었을까요? 제가 이 책을 아직까지 못 읽었어요. 한 250페이지 정도 분량의 책인데요. 제가 여기까지 읽었거든요. 네. 겨우 50페이지 겨우 넘겼어요. 그리고 정말 더 이상 읽어내기가 너무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다 이러고 진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정말 힘겹게 읽어갔는데요. 지금 일단은 잠깐 덮어놓고 다른 책부터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으로 좀 다시 워밍업을 한 후에 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작품을 또 먼저 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일단 도전을 해볼 생각인데요. 꽤 많이 유명했던 작가를 일단 알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반갑고요. 이 작가가 썼던 책의 제목이나 책 표지를 살펴보면 굉장히 좀 긴 제목에 독특하고 멋진 표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나 표지에서부터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개성 있고 창의적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거든요. 이 책들의 면면을 보면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이 책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결국에는 좋아지겠죠? 제가 조금 버텨내면서 끝까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렐 차페크의 평범한 인생 소개해드렸습니다. 짠! 네, 두 번째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제가 너무 놀라워하면서 계속 와 하면서 감탄하면서 읽었던 책이에요. 네, 이 책을 덮어놓고 이 책을 읽기 다행이죠. 네, 요만큼 읽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미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작가에 대한 책인 SF 작가 김초엽 작가님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네, 1993년생에 포스텍 화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생화학 석사를 받은, 그러면서도 책을 너무너무 잘 쓰는 정말 부럽기 그지없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김초육 작가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고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강렬함이 있어서 뇌리에 콕 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과 사이보그가 되다 라고 하는 책까지 해서 제가 꽤 오랫동안 그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책인데요. 2월에 이제 이 작품부터 가장 먼저 선택을 해서 읽게 되었는데요. 와, 내가 이 책을 왜 이제야 읽었을까? 너무 늦게 읽었다라는 그런 후회를 할 만큼 너무너무 멋지고 괜찮은 책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을 수상을 하고 다른 작품으로 가자까지 2관왕을 획득한 작가였고요. 2년 뒤인 2019년도에는 올해 작가상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짧은 시간 동안 활동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책을 써낸 작가여서도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일단 SF라고 하는 장르가 가지는 매력적인 부분이 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테드 창의 작품들도 그런 것처럼 뭔가 생경하고 어려운 과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그 작가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상력을 펼쳐가면서 과학적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어렵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휴머니즘을 찾아가는 이야기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의 SF 작가의 굉장히 유능한 인재이면서 어린 작가는 어떻게 이 SF 장르를 소화했을까라는 기대감이 엄청 컸는데요. 정말 기대를 충분히 만족을 시키면서 그 이상의 어떤 감동과 놀라움까지 준 작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총 7개 꼭지의 단편 SF가 실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편은 순례자들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가면서 와, 이러한 과학적 소재를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풀어나간다고? 와 하면서 읽었고요. 이어서 바로 이제 두 번째 스펙트럼이라는 단편을 읽으면서 굉장하다. 진짜 멋진 작가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두 편 읽고 나서 잤는데요. 새벽에 계속 잠을 설쳤어요. 이게 너무 읽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다시 일어나서 세 번째 실려져 있는 공생가설이라고 하는 단편을 읽었는데요. 새벽에 읽으면서 와우 이렇게 막 감탄하면서 읽었고요. 제가 이렇게 노트를 쓰기는 하는데요. 깨알같이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좋았던 문장이나 그런 어떤 느낌을 줬던 문장을 쓰고 느낌까지 막 정리하면서 새벽에 막 이렇게 글을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멋진 작가였어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실려져 있는 이 책의 제목과 같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고 하는 이제 17년도에 한국과학문학상에서 가작을 수상한 작품을 지금 읽고 있고요. 한 초반부를 읽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는 잘 모르지만 좀 엄청 궁금해서 빨리 읽고 싶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완벽하게 3편의 단편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화학이라고 하는 생화학이라고 하는 베이스에 대한 이해도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이렇게 글을 써간다라는 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보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어떠한 책을 읽고 어떠한 음악을 들어오고 어떠한 관계를 지향해 가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느냐 라고 하는 거에 따라 그 사람이 펼쳐나가는 인생의 모습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 작가가 그동안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 왔을지, 그리고 어떠한 책들과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예술을 접해왔을지 너무너무 궁금해지기도 한 책이었어요. 어떤 그러한 다양한 분야의 어떤 깊이 있는 지식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통섭이 이루어진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테드 창의 작품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과학적인 소재를 사용을 한다. 물론 그 색깔이나 특성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런 과학적 소재를 사용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지만 SF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의 특성상 어떤 과학적인 소재가 굉장히 어렵거나 생경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과학적 소재가 장치화되고 어떤 구조화되었을 때 그것을 조금 이해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전혀 그런 게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좀 신비로운 경험을 했고요. 문장이 뭔가 이제 함축적이거나 아주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한 문장이 들어있진 않지만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하고 매끄럽게 문장을 이어나가는 책이에요. 대단히 몰입감 있는 훅 빠지는 듯한 느낌을 주지는 않지만 편안하게 문장을 읽어가면서 문장 하나하나가 담겨져 있는 의미나 색깔을 의미하다 보면 글의 마지막에 가서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져 있고 엄청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와우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나가는 힘이 있는 작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글은 굉장히 다 간명하고 간결해서 과학도 답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고 매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고 그런 풀어나가는 방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예술적이고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했던 작품이어서 기본적으로 김초엽 작가가 인문학적이나 예술적인 분야라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이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편안하게 다가오면서 뭔가 아름답다, 인간적이다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고요. 그게 이 김초익 작가님의 가장 큰 강점이자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대한 이 극찬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이고요. 아마도 이 책을 빨리 읽고 다른 작품을 얼른 사서 읽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되게 좋았던 것을 하나 더 이야기하면 한국 작가, 국내 작가의 작품을 읽었을 때 제가 늘 느껴왔던 어떤 미묘한 그 아쉬움들이라든지 한국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국적인 그런 뉘앙스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엘리트 의식이라든지 어떤 권위적인 느낌,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타파해서 예술적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뭔가 과한 장치를 한다든지 뭐 너무나도 기계스럽고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사람으로는, 세대도 굉장히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세대나 나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전혀 들지 않는 한국적인 SF이긴 하지만 한국적인 뉘앙스나 느낌이 전혀 나지 않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의 문체와 이야기의 구성이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SF 소설 작가 테드 창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글의 전반에 흐르는 혹은 그 지향에 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휴먼 터치, 휴머니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김초읍 작가님의 SF 소설 안에서도 굉장히 강렬하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아직까지 읽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저처럼. 그러시다면 얼른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김초읍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도 얼른 읽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에 샀던 책들 3권 중에서 2권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3월에 구매한 책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